그렇게 무너지면 이게 심리가 무너지는 게 이제 그때 예, 만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제로로 수렴하더라. 지금 내가 가진 원금이 아니고 예전에 잃었던 것까지 원금을 찾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잃은 거는 실수가 되는 거고 딴 거는 내가 내 실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네. 사실 주식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잃는 이유가 네.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예. 딱 하나다. 부동산을 사면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주식은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시지만 네. 또 주식도 아주 해박하세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주식 투자 그 일대기가 경험담이 좀 듣고 싶네요. 경험담이요. 네, 어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는 뭐 돈을 많이 버셨겠죠? 네. 주식 투자로는 어떠셨어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실패담이 더 궁금해요. 왜 실패하셨을까? 저는 제가 이제 주식을 좀 저도 잘하기 위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좀 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 경험이 독이었다.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던데. 네네. 자기가 첫 번째 돈을 버니까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제가 첫 번째 시작한 주식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한종금. 대한종금. 예, 옛날에 이제 지금 저축은행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옛날에는 종합 그렇죠. 종금사. 예, 맞아. 종금사. 예. 그 종합금융사 무슨 라이센스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때 한참 이징 대한종금이라는 게 어느 날 처음에 이제 주식을 딱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500원이었어요. 소위 동전주.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500원이니까 뭐 여기서 손해 봐도 크게 손해 보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진짜 100만 원 가지고 들어갔어요. 500만 원에 사서 좀 있으니까 나중에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600원이 되는 거예요. 600원이? 예, 600원. 20% 올랐네. 그렇죠. 그 600원 돼서 팔았어요. 파니까 또 조금 지나니까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500원이 되는 거죠. 또 500원에 샀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해서 하니까 이 주식 진짜 쉽네.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떼돈 벌겠다. 클릭 몇 번으로. 떼돈 벌겠다 싶으니까 이때 이제 아마 비슷한 패턴일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 모아놨던 돈을 이제 목돈을 쫙 넣으셨군요. 1,00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1,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이 주식을 다시 이제 또 아는 주식이니까 샀죠. 그때 아마 450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샀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빠지더니 120원 정도까지 빠졌고 그 이후에 뭐가 생겼냐면 거래 정지를 당했어요. 종금 사태 있었죠 예전에. 네, 거래 정지를 당하고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 보니까 상패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날린 거죠. 1,000만 그렇죠. 원. 그래서 이제 진짜 이때 충격을 엄청 먹고 거의 그때가 몇 년도죠? 그때가 막 199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죠. 예, 엄청 저 그동안에 뭐 해서 다 모은 돈을 이제 다 넣어서 했는데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이제 거래 정지 상태에서 상패 결정되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제 저희가 고수톱 치는 모임이 있는데 고수톱 치고 밤새 이제 고수톱 치고 그 친구네 집에서 잤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그냥 왜인지 모르게 갑자기 주식 그동안 아예 안 봤었거든요. 다 잃었으니까. 왠지 갑자기 딱 땡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창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친구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아침 9시가 돼서 이제 주식창을 열었는데 갑자기 내 주식이 갑자기 1,680원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종금이 대한종금. 이 뭐지? 그랬더니 막 진짜 막 등락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팔아야지 하고 1,000원 만에 판 거죠. 아. 근데 망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 거예요. 계좌를 덮었더니 벌어놨군요. 그게 뭐였냐면 정리매매. 아. 100원까지 떨어졌던 게 정리매매 하면서 그날이 첫날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정말. 그러면서 정리매매 보통 요즘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리매매 할 때 갑자기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 그 바보 같은 짓인데. 폭탄 돌리기가 이제 폭탄 시작된 돌리기인데.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주식이 참 이게 그 별거 아니구나. 희열을 정말 미친 듯이 침체되어 있다가 고스톱은 저리 가.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접한 주식이 새우포리머라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좀 뭔 지식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용도 모르고 새우포리머를 샀는데 이게 정말 우연인 게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그냥 왠지 사고 싶었어요. 이유가 없네. 그때는 뭐 주식 처음 시작하는 거였으니까 네. 하한가에 샀습니다. 근데 하한가에 이게 하한가라는 것도 뭐 잘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더 이제 하한가면 다음에 또 하한가가 있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하던 상황이었는데 하한가에 샀어요. 샀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더니 진짜 순식간에 30분 만에 상한가로 직결을 해버렸어요. 야, 진짜 운도 진짜 좋으시네. 그래가지고 팔았습니다. 네. 팔았는데 또 팔자마자 진짜 신기한 게 쭉 빠지는 거예요. 다시 빠져가지고 이제 그 제로, 하한가가 아닌 이제 출발점인 원가에 딱 오길래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원가에 다시 샀어요. 그랬더니 또 한 30분 정도 만에 다시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뭐 때도 보셨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또 상한가에 또 팔았죠. 네. 그리고는 이제 불안해서 그냥 아예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등락이 그렇죠. 크니까 무섭죠. 여기서 또 들어가면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랬더니 진짜로 쭉 빠져서 하한가에 끝났어요. 야, 진짜 이 선택이 이게 첫 번째 시작한 경험이었거든요. 진짜 뭐 스릴과 함께 돈과 함께 모든 그 아드레날린은 다 섭렵하셨겠네 당시에는. 그래서 이 경험이 이제 완전 독이 됐던 게 이 다음에 들어갈 때부터는 이제 안전한 우량주나 이런 거는 쳐다보지. 눈에 안 들어오지. 이거 1% 2% 하루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게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불안하다. 이제 좀 안전한 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다가 지켜보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 3달이 지나, 4달이 지나도 1%에서 2% 움직이는 게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급등주.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버릇이 그거에 이제 딱 물리면서 버릇이 거기에서 이제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벌기도 많이 벌렸지만 한 번 그 실수 아닌 실수 같은 게 날아올 때, 특히 상한가 따라잡기 갈 때 대부분 뭐 지금은 이제 30%니까 그때 당시에 15%였으니까요. 그렇죠. 하면 10%에서 11% 정도 되면 상한가 갈 가능성이 많다 해서 이제 그런 걸 사는 거죠.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네,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이제 해서 상한가 가면 다음날 또 상한가 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서 몇 번 이제 벌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진짜 몇 초 만에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그동안 벌어서 해놨던 게 이거 하나로 한 방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지면 이게 심리가 무너지는 게 이제 그때 이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뭔가 이제 만회하고 싶은. 만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진짜 뭘 하는지 기억도 안 나게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제로로 수렴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깡통을 차신 거예요? 깡통 차고 깡통 완전히 이제 진짜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주식을 만약에 주식을 잘못 사가지고 실패했더라도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 되네. 어머니 말이 맞네. 네. 또는 만약에 뭐 그때 대우가 이제 막 그 파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산 사람은 대우 주식이라도 갖고 있었지. 그렇지. 근데 너는 왜 주식도 없고 돈도 제로냐. 그러네 진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이후로는 그럼 주식을 안 하신 거예요? 이제 한 뭐 몇 년 쉬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코스가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징그러워서 이제 안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눈에 주식들이 시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혹시 막 다들 주식 시장이 막 돈 벌고 있다. 막 그렇죠. 네, 상승 네. 이럴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의 지나 보면 그게 상투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렇지. 이제 분위기가 막 분위기가 막 사회가. 업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가서 창을 지켜보다가 이제 이거는 좀 먹을 수 있겠네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초반에는 좀 먹다가 또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또 물리는 거죠. 그거를 거의 한 4-5번 정도 반복하면서 제로로 된 돈을 한 4-5번을 했던 거죠. 그러니 뭐 부동산에서 돈 벌어서 주식으로 날리면 지금은 그 돈을 그 성공적으로 모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네. 주식 투자해서 돈 번 돈을 빼서 부동산에 살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꾸로 가셨네. 아닙니다. 저는 그때 망할 때까지만 해도 주식만 했었죠. 아 주식만. 그때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돈 벌 수 등락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심지어 옵션까지 이제 가봤으니까. 정통 코스를 파산의 정통 코스를 다 밟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원금 회복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 심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시작하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진 원금이 아니고 예전에 잃었던 것까지 원금을 찾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경험도 이미 무리한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원금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조급한 심리가 무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레버러지 큰 그때 초반에는 이제 풀미수라고 그러죠. 풀미수. 네. 풀미수. 풀미수 이걸 썼었고 이제 이것도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뭔가를 레버러지 큰 게 뭐 있을까 막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ELW가 들어오고 나중에 옵션이 눈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심지어 옵션 할 때는 제가 한 달에 한 2달 만에 40배까지 번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장이 좋을 때 그때 한참 기아차 가지고 이제 제가 기아차가 그때 느낌이 왔을 때가 아마 기아차로 인수되고 나서 그때의 현대차로. 네, 그렇죠. 현대차로 인수되고 나서 그때 기아의 주력이 이제 로체라는 그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디자인이 참 안 이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아차를 언뜻 볼 때 그때 BMW인가 벤츠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분을 부회장으로 영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로체가 로체 이노베이션이 나왔어요. 근데 로체 이노베이션이 나오면서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호랑이 이제 그 전면 그릴이 호랑이 느낌이 나는 그쪽으로 바뀌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느낌이 딱 왔던 게 기아차가 그동안에 디자인이 안 이뻐서 어차피 현대차로 갔으니까 그렇죠. 이 골격이나 구조나 뭐 엔진이나 이런 거 거의 같을 테고 그러면 소나타와 로체가 거의 비슷한 급인데 로체가 진짜 안 팔렸던 이유는 디자인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인데 로체 이노베이션이 나오면서 이 디자인은 정말 좀 획기적이고 앞으로 이제 K 시리즈로 간다라는 게 이제 딱 나왔을 때 기아차 오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가 얼마였냐면 7,000원대였어요. 주가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ELW를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아차가 막 진짜 잘 되니까. 예, 잘 되면서 막 진짜 상승 내 상승을 거듭하니까 순식간에 ELW는 레버리지가 워낙 크니까 금방 2달 만에 한 40배까지 그때도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긴 하는데 타이밍이 좀 잘 맞았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제로로 갔어요. 이유는요? 어느 날 그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손님이 왔잖아요. 그럼 장을 못 보잖아요. 손님을 막 뭔가를 하고 왔더니 이게 갑자기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그 한두 시간 사이에 기아 ELW가 그렇죠. 아. 거기서 이제 다시 무너지는 거죠. 내 원금은 40배에 올라있던 그 금액인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지. 나는 그동안에 벌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악순환으로 계속 하면서 결국엔 제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결과적으로 계좌를 닫을 때 네.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벌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 습관이 중요하다. 이 그렇죠. 얘기가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네, 그거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저도 그거를 4-5번 망할 때까지도 저를 인정을 하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그리고 한번 뭐 몇백 프로 벌든 뭐 얼마를 벌든 뭐 하루 만에 30%를 벌든 아니면 뭐 몇 개월 만에 몇백 프로를 벌든 그 경험이 네. 자꾸 그 방향으로 가게. 아 그래.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거 한 번만 터지면 하면서 자꾸 지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도박 같은 거. 이게 결국 도박은 딸 때도 있고 해가지만 그 따는 기억 가지고 딸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기대감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잃은 거는 실수가 되는 거고 딴 거는 내가 내 실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은 거의 뭐 100배, 200배 상승해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서 결과는 항상 쪽박을 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뭐 5%, 10%, 뭐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게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네. 아니면 나의 투자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단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증권사에서 하는 그 주식 대회인가요? 그거 사실 걔들 자꾸 예. 사고 팔고 하는 매매 회전율로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막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증권에서 주식 대회 했는데 몇천 세 달 만에 몇천 프로 1등. 예, 뭐 2등, 3등 한 사람도 뭐 몇백 프로. 몇백 프로.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도 점점 그런 쪽으로 이제 그래서 단타나 급등 위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참 그렇게 그 투기적인 그 주식 투자로 네. 정말 지옥과 천국을 여러 번 맛보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아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고 있는데 그 버릇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예. 도박을 끊는다는 거는 네. 손가락을 잘라도 좀 잔인한가? 손을 잘라도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버릇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부동산을 했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험 그 버릇에서 이제 약간은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대세 하락장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네. 그러나 어쨌건 그런 위험한 지금 우리가 그런 급등주만 쫓아다니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보는 거에 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네. 실력이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결과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되게 그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저를 아마 이제 좀 냉정하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무너진 원인이 뭐에 있느냐? 저는 심리로 봅니다. 심리. 예. 그러니까 원칙을 처음에 실패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원칙을 이제 세워놓고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이 원칙이 좀 지나면 무너져요. 무너지는 이유가 한번
그 원칙을 세워놓고 처음에 할 때는 항상 약간은 상승 쪽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돈을 계좌가 플러스 쪽으로 가다가 한 번 꼭 이게 100% 계속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이게 딱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칙이 그때 딱 이제 조금씩 원칙을 흐트러뜨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지금 주식창을 보고 있는 거는 예전에 그 버릇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은 강제적으로 못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 떨어졌어도 못 팔잖아요. 네. 세금하고 뭐 이것저것 계산하면은. 근데 주식은 안 팔려고 해도 계속 주식창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클릭이 되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양 이제 부동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주식을 안 하고 있을 때 한참 또 주식 붐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주식을 막 하는, 이제 맨날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파는 사람들이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저는 우연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게. 네. 기회는 그래도 참 좋은 기회는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식 얘기하길래 저도 이제 주식 차트를 이제 막 쳐다봤어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지능기업이라는 게 이제 건설주거든요. 어차피 정말 전부 말씀하시는 종목들마다 제 기억으로는 되게 관리 종목들 위주로. 지능기업을 봤는데 차트가 너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한마디 던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다음날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다음날 상한가를 쳐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우와, 이제 갑자기 저를 찾는 거예요. 주식의 신이다. 갑자기 주식의 신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또 다 봤던 게, 그때 이 제약주를 또 이제 한참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처셀. 네이처셀. 네, 네이처셀을 좀 보고 있는데 얘도 그 그림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얘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이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다음날 또 상한가를 친 거예요. 촉이 있으시네. 그러니 도박을 못 끊지. 도박 형태의 투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가 되냐면, 제가 진짜 주식의 신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주식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 사실 똑같다라는 거죠. 부동산 몇 번 잘 맞추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이미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 있는 우연이든 아니든 결과를 맞추면,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한테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상승장이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괜찮지 않겠냐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럼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부동산의 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분양을 할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우연히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상승장하고 맞물려서 분양권 투자 특히 막 해서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사니까 내가 돈 벌었다. 이런 거 한번 사봐라.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몇 분이 들어와가지고 따라서 했는데 같이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주변에다가 소문을 내는 거죠. 야, 얘가 이걸 찍어줬는데 얘가 이거를 해줬더니 맞았어.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부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사람이 한 20-30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양시장마다 다니면서 분양 청약 받은 사람들 거를 초피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법적으로 중개사도 아닌 거예요. 불법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그렇죠. 수수료 챙기면서 이렇게 팔아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좀 이제
뭐 정의감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거는 자기가 이제 나서서 재진 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팔아주고 그죠? 좋은 의도로.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맡기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야. 실패해도 이 사람이 다 해결해줘. 그럼 이 사람들 리스크가 제로인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현장을 딱 찾아왔는데 이 현장은 정말 위험한 현장인데 그 현장에 수수료를 바라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탁 이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때 이 투자자들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이미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그 확고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위험하다. 근데 제가 그 리더 이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제로예요. 그냥 우연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따르는 신뢰도는 어떤 전문가보다 더 대단했어요. 아무리 제가 이론적인 걸로 말리려고 해도 들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다 물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잔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항상 피 주고 사서 피 받고 팔고 그러니까 이거를 했기 때문에 만약 못 팔게 되면은 그 잔금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약금 날릴 수 네.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사자마자 그냥 분위기가 다운돼서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입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입주가 이제 오는데 잔금 준비 아무도 안 돼 있는 거죠.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 이 사람한테 가서 내 거 해결해 줘라. 근데 이 사람도 한두 개가 문제 생겼을 때는 본인이 힘으로 해결을 해줬는데 이제 다수가 물리니까 20, 30명이 막 2개, 3개씩 샀거든요. 다수가 물리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나중에는 전화 끊고 도망가. 도망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 쫓아다 막 내 거 해결해 줘라. 남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안 좋게 결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소문이 이분이 자살을 했네, 뭐 이런 소문도 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된다? 이 결과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그거를 다 맞추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 방송에서 자꾸 이 결과보다는 왜 이런 결과를 예상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그렇죠. 자꾸 우리가 집중해서 스스로 그 이유와 근거가 계속 살아있는지 네. 혹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그래도 일단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그래서 오늘 뭐 사냐고 이거지. 그게 다들 사람이 변치 않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건 그 투자에 성공하려면은 지속적으로 그 우리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 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살아야 좋은 결과가 온다. 쉬운 길을 가면은 항상 어려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우리 이현철 소장님의 그 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남아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말 오랜 경험, 산전수전을 겪은 분들에게는 모두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올바른 투자 습관, 이거를 자꾸 답답하더라도 1년의 목표 수익률 15%가 됐든 20%가 됐든 그거에 맞는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투자. 근데 주식 투자, 위험 투자, 자산에 투자하면서 상한가 한 번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1년에 따블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런 분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 평범하다. 이거를 인지한다면 나는 뛰어나지가 않다라는 거를 인지한다면 그런 로또 행운을 기대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오늘 우리 이현철 소장님을 통해서 부동산보다도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경험, 좋은 경험은 아니죠. 그 안 좋으셨던 경험이지만 참 많은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준 뭐라 그럴까요?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